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2강의 주제는 품질 전략과 TQM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강의 첫 번째 주제는 TQM과 말콤 볼트리지 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TQM은 퀄리티 매니지먼트에 토탈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TQM 이렇게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TQM은 QM 체계 위에 기업 문화의 혁신 활동을 플러스한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 접근 방향을 사회 참여 확대까지를 포함해서 하는 일종의 전략 경영 시스템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TQM에는 기본적으로 5요소가 부각이 되는데, 이러한 TQM을 추진하는 데는 C포크 전체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플라이어에서부터 커스터머에게까지, 그리고 조직은 당연히 톱과 조직원 전체가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관련되는 5가지를 TPM의 5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TQM 활동을 잘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 내용을 소개해서 미국 기업 자체들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말콤 볼트리지 상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칭으로 MB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하고는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MB상은 민관 합동형인데요. 정부에서만 주관하면 정치적인 목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부와 함께 미국 품질관리학회가 같이 연결이 돼서 민관 일체형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이 MB상을 수여하는 조건은 품질 경영에 모범이 되는 기업을 기준으로 이제 주게 되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MB상을 받은 기업들은 모토로라라든지 GE, AT&T 이러한 굴지의 대기업들이 주요 수상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콤 볼트리지 상은 1980년대 미국이 일본 기업들한테 밀리기 시작하면서 미국 기업을 부흥시키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상을 만들 때 일본의 대밍상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대밍상은 일본인들이 자기네 나라의 그 품질 관리를 전수해준 대밍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대밍은 그 당시에 PDCA를 비롯한 그 절차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밍상은 how to 중심의 프로세스 중심으로 평가 요소가 갖춰져 있고요. 3개 요소 10개 범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말콤 볼트리지 상은 3개 요소 7개 범주로 만들었는데요.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그 목표 관리를 굉장히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화투두 중심의 목표 지향형으로 평가 방식을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품질관리 대상제도가 있는데 1990년도에 그 상을 만들면서 미국의 말콤 볼트리지 상을 벤치마킹하여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벤치마킹이라보다도 사실상 말콤 볼트리지 상을 카피 떠서 만든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똑같다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화투두와 하우투두의 관계인데요. 화투두는 기본적으로 W자가 말콤 M을 뒤집으면 화시 되죠. 이렇게 연결시켜 두시면 당연히 나머지 하우는 대밍이 될 테니까 연결이 좀 쉬워지겠죠. 그래서 화과 말콤의 관계를 확실하게 연결시켜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콤 볼트리지 상은 실제로 이 7개 범주의 평가 항목이 시험에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리더십을 평가를 하고요. 사장 평가죠. 그리고 당연히 기획을 평가합니다. 플래닝이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고객이 평가가 돼야 되겠죠. 고객과 시장 동시. 그래서 이 C가 되죠. 그래서 사장, 기획, 고객이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인력, 인적 자원이죠. 네, 조직이죠. 그러니까 조직의 경쟁력이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기본적인 평가 항목 4가지와 그리고 이제 3가지는 운영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운영이죠. 네, 프로세스의 운영. 그리고 측정 및 분석. 즉 측정 및 분석이니까 견제가 되겠죠. 이로 인한 성과.
이와 같이 7개 범주에 걸쳐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랑 연결시켜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MB상의 평가 항목과 함께 국가품질상의 평가 항목을 질문한 경우가 있는데요. 국가품질상의 평가 항목은 MB상과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학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2강의 두 번째 주제는 품질 전략과 품질 가치 사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의 개념인 전략적 품질 경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품질 경영은 SQM이라고 하는데 시장에서 확실한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 모든 측면에서 기획을 해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확실한 방향을 수립해서 품질 경영을 전개하는 그러한 경영 방식을 뜻합니다. 첫 번째로 제시되는 것은 SQM의 추진 절차입니다. 이 SQM 추진 절차는 시험 문제도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먼저 전략을 형성합니다. 전략의 형성이란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경영 전반을 정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전략적 접근 방향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끔 경영 방식, 경영 목표 및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전략이 형성되었으면 두 번째는 전략을 실행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행한 후에 그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스와트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와트 분석은 기업의 내부 역량을 강점과 약점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설비가 강한지, 작업자가 약한지 뭐 이런 식으로 내부의 5M 1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경영 환경에 대해서 기회와 위기원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유리한 점은 기회로 정리하고 불리한 점은 위협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이 약자들 SWOT를 따면 스와트가 되는데요. 이 항목들이 나오겠죠. 이 항목들을 연결을 시키면 어떠한 형태가 지금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비전과 미션과 연계해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과정이 전략의 형성이 됩니다. 이것은 실제 한 기업이 스와트를 정리한 예가 됩니다. 기회와 위협 그리고 강점과 약점으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전략은 강점과 기회를 연결한 SO 전략과 그리고 약점과 위협을 연결한 WT 전략 그리고 약점과 기회를 연결한 WO 전략 그리고 강점과 위협을 연결한 ST 전략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전략들을 전개를 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전략을 수립하는데 근간이 되는 각 그 품질 학자들의 사상들을 연결시켜서 레이 게하니 교수가 품질 가치 사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게하니 교수의 접근법은 먼저 계층별로 일단 나눕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제조 부문의 기본적인 활동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제조 부문은 결국은 제품을 만드는 품질이다. 그래서 제조 부문의 품질을 제품 품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제품 품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테일러의 검사 품질. 그러니까 검사라는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데밍의 공정관리, 즉 SQC입니다. 통계적 품질관리. 그리고 이시가와의 예방 품질.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제품 품질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위에는 이제 경영 측면의 접근법이 되는데요. 이 경영자가 가져야 할 마인드는 이 제품 품질의 마인드에다 두 가지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다구치의 설계 종합 품질입니다. 그리고 크로스비의 원가 품질이죠. 그래서 이 제품 품질에 설계 종합 품질과 원가 종합 품질이 플러스가 되면 이것을 경영 종합 품질이라고 합니다. 즉 임원들이 가져야 할 마인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생산 부분에서는 예방 위약과 불량을 내지 않는 노력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경영자라면 모든 것을 원료 단계에서 풀려온 노력과 그리고 원가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것이 경영 종합 품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략적 전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거 위에 새로운 두 가지가 얹어져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마스다의 시장 창조 품질이고요. 또 하나는 컨스의 시장 종합 경쟁 품질입니다. 아시다시피 컨스의 시장 종합 경쟁 품질은 이거는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과 그 다음에 시장 창조, 즉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나아가서는 고객을 끌어들이는 작업이죠. 예,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전략 마인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전략 종합 품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회장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미래의 운영자가 가져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고객 만족의 실현은 이 기층의 제품 품질과 그 다음에 임원들의 경영 종합 품질 그리고 최상위 리더의 전략적 종합 품질이 융합됨으로써 고객 만족 품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복잡한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레이 게아니 교수의 품질 가치 사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체로 이해하고 접근하기에는 사실 사상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출제되는가를 보시면은 그래도 좀 쉽게 익힐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만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강의 세 번째 주제는 여러 사상가의 전략적 품질 사고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그러면 주요 사상가들의 품질에 관한 전략적 사고를 좀 더 뜯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크로스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크로스비는 품질 경영의 4대 절대 원칙을 강조하신 분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고객의 요구사항, 즉 리커어먼트에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리커어먼트에 일치한다고 보니까 아마 생산자 중심의 사고다 이렇게 품질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고객의 요구사항은 정말 고객이 원하는 바에서 기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결국은 고객 중심이라는 얘기가 되죠. 실제로 이분이 바로 품질 경영을 주창했는데 사실 생산자 중심으로만 접근했다 그러면 오히려 넌센스가 되겠죠. 두 번째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통계적 품질 관리나 검사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올바르게 만들어야 된다. 처음부터 올바르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방이 원칙이다. 그래서 예방사고를 똑같이 중시했어요. 그래서 이 예방사고에서 얘기한 원칙은 뭐냐 하면은 훈련, 규율, 리더십이다. 그래서 훈련과 규율과 리더십이 관리의 우선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분의 사고가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행 성과는 무결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젊은 시절에 마틴항공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마틴항공사가 GD 운동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GD 운동은 제로 디펙트의 약자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 GD 운동을 만들 때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이 크로스비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의 사고는 처음부터 불량 제로의 사고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품질을 2배로 높게 할 거야. 즉 불량률을 50% 떨어뜨릴 거야. 이것이 일반적인 접근법인데 이분의 접근법은 기본적인 개념이 다릅니다. 이분의 관점은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하루를 분량을 안 낼 수 있느냐. 그걸 관점으로 합니다. 그럼 하루를 분량을 안 낼 수 있으면 일주일 분량을 안 낼 수가 있고 일주일 분량을 안 낼 수 있으면 한 달 분량을 안 낼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고를 가지신 분이죠. 그래서 목표 자체가 애시당초 무결점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기업의 품질 척도는 그 회사가 얼마나 품질 비용이 나오고 있느냐라는 걸 척도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품질 코스트만 보면 품질 수준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러한 네 가지 절대 원칙을 보게 되면 레이 게아니 교수가 품질 가치 사슬에서 크로스비의 사상을 원가 종합 품질로 본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의 크로스비의 이론은 품질 성숙도 5단계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은 5단계로 품질이 발전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품질의 무관심, 불확실성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이 좀 어느 정도 규모가 돼가면 품질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품질관리 담당자도 두고 이렇게 바뀌는 정도가 되는데 그 단계를 각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담당자의 힘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려면 사장이 관심을 갖고 밀어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활동 단계가 계몽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가 어떠한 품질을 경영 도구로 두고 활동도 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발전하면 지혜 단계가 되는데, 이 지혜 단계에서는 크로스비가 얘기하는 품질 경영의 4대 절대 요건을 기업이 이해를 하는 단계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를 운영하는 수장은 품질 담당 임원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확실성 5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5단계에 이르게 되면 회사의 경영 시스템이 품질 경영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게 된다. 즉 품질 경영이 경영의 필수적인 하나의 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품질 관리 담당자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품질을 경영의 중심을 두려면 당연히 품질의 리더가 중역인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방식을 품질 성숙도 5단계라고 하는데, 기출문제가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학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컨스의 시장 경쟁 종합 품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스는 제록스의 리더로서 벤치마킹을 하나의 접근 방식으로 삼습니다. 이 벤치마킹은 당연히 비교 과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벤치마킹은 경쟁사만 벤치마킹 하는 게 아니라 경쟁사가 아니더라도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그 회사가 성공 사례가 아니라 실패 사례조차도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를 거울 삼아 가지고 우리 회사에 적합한 게 무엇인가, 우리 회사에 나오는 위기가 무엇인가를 찾아 가지고 이를 발판으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창조적 모방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컨닝하고는 다른 점이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컨스는 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를 직원들에게 당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1등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이 사람은 1등 추구보다는 1등을 하고 싶으면 품질의 중심을 가져라. 일반적으로는 1등을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품질을 사용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품질을 해야만 1등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품질을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1등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품질이 기준이 돼야 되고, 그 품질을 바탕으로 1등에 도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객의 리콰이어먼트를 알아야 리콰이어먼트에 맞는 제품을 보내겠죠. 그래서 크로스비와 똑같이 리콰이어먼트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결국은 이게 관건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종업원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봤고요.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인상에 담는 얘기가 뭐냐 하면, 가장 경제적인 개선 방법은 오류 방지 작업이다. 즉 예방의 원칙이죠. 결국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컨스나 크로스비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주장을 해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은 왕도가 없고요. 예방의 원칙과 그리고 시장 중심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것이 바로 전략적 품질 마인드가 된다는 얘기죠.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